고물의 수필집 외길. 온도가 적당한 봄날, 하동 평사리 최참판댁에 기행을 가게 되었다. 버스에 내려 올라가는 길목에 기념품 파는 가게들이 양옆으로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토지문화관을 올라가기 직전 초가집들이 모여 있다. 일행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마루에 앉아 대소고리를 만들고 계신 어르신들을 발견했다. 세월은 어르신들의 얼굴에 깊고 두꺼운 인생의 줄을 그었다. 줄 사이에 맺힌 땀방울이 한낮의 더위를 대신하고 있다. 선풍기 하나로 의지하며 일을 하고 있지만 얼굴은 밝았다. 대방구리를 만들어내는 분, 집신을 만들어내는 분, 멍석으로 한 뼘 한 뼘 새우를 엮어내는 분, 그 중에 가마니 털에 새끼를 걸어 가마를 짜는 분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다.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장세의 모습이란 저런 것일까? 요즘도 이런 거 사가는 사람 있어요? 어르신께 말을 붙였다. 없었어 못 판다며 함께 입을 모은다. 전시용으로 내놓은 것도 모두 예약된 것이란다. 어르신 중 한 분이 대바구니에서 손을 잠시 내려놓으며 속삭인다. 놀면 뭐하겠소. 이렇게 맹글어 놓으니 사람들이 옛것이라고 좋다고들 안 허여. 옛것을 지키면서 용돈벌이도 한다는 어르신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80년이 넘도록 해온 일이라는 말에 나이를 계산해 보다가 나는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나이와 세월을 말해주는 어르신의 얼굴과 손에 핀 검버섯이었다. 나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살아있다는 커다란 의미가 될 것이다. 요즘은 나이 들어도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이 많다. 정년퇴직을 하고 남은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100세 시대를 달리고 있는 노인들이 점차 늘어나는 시점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에 완전 진입했다는 뜻이다. 나이를 떠나서 사람은 일이 있을 때 삶의 가치를 느낀다. 고령에도 전통 공예학교를 만들어 일을 하며 젊은이들보다 삶을 더 알뜰히 살고 계신 어르신들을 보니 어느새 내 마음은 신혼초를 걷고 있다. 신혼초에 작은 옷장 하나 두고 둘만 누우면 딱 맞는 방에서 살았었다. 어렵게 시작한 결혼생활이라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 나는 뜨개질 학교를 만들었다. 내가 그때까지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뜨개질이 전부였다. 젖먹이 작은 아이와 아장아장 걷는 큰아이를 데리고 버스를 탔다.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뜨개질 옷 견본을 배워와야 했다. 큰실 뭉치를 머리에 이고 작은 아이는 업고 큰아이는 허리춤에 손을 잡게 한 뒤 끌고 오듯이 먼 길을 왔다 갔다 했다. 배워온 뜨개옷은 아기 윗돌이었다. 외국으로 수출하는 옷이다. 견본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내가 배워온 옷을 하나하나 가르쳤다. 무겁지는 않았지만 큰실 뭉치를 버스에 실어 나른다는 것은 젊은 세대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젊었을 때는 못할 것이 없다는 각오로 겪어내던 어느 날이었다. 버스가 얼마나 복잡했던지 등에 업힌 아이가 버스를 들썩거릴 정도로 울었다. 아이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사람으로 꽉꽉 차 놓은 버스 아니었다. 아이 울음소리에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복잡한 틈을 비집고 포대기를 풀어서 아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아이는 그때서야 울음을 멈추고 방실방실 웃기까지 했다. 그때 아이의 웃음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내 삶의 좌표처럼 남아있다. 악착같이 살아야겠다는 각오로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다. 단번에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다. 어려운 글도 배우는데 이건 기능적인 면이니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다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완성품이 나오면 사람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때의 동시다발적 뿌듯함은 지금도 생생하다. 어떤 이는 뜨개질을 배워 삶이 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열은 생신 선물을 조끼로 떠서 고부간의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아이들 옷을 손수자 입히면서 정이 돈독해지고 이웃에 선물을 하면서 이웃 관계가 좋아진 이도 있었다. 기술을 가르쳐 주어 고맙다며 실뭉치가 준 인연 실뭉치로 갚는다며 자신의 덩치만한 실뭉치 하나를 남기고 떠나는 여인도 있었다. 둥글둥글한 그녀의 큰 엉덩이가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고 있더니 이곳 공회학교의 대바구니로 오버랩됐다. 그러나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제명을 씌웠다. 그 바람에 죄 없는 뜨개질 소쿠리만 마당으로 여러 차례 던져졌다. 몇 번을 그러고 나니 나도 뜨개질이 하고 싶지가 않았다. 뜨개질을 하는 여자의 모습은 남자들에게 있어 환상이라고 들었건만 남편은 그런 낭만과는 무관한 사람이다. 그러던 중에 일이 터졌다. 아이를 보행기에 태워놓고 뜨개질을 한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보행기가 죽담에 부딪혀서 보행기는 보행기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마당에 내동댕이 쳐졌다. 아이 이마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어떻게 병원에 업고 갔는지 기억조차 없다. 그 후로 나는 뜨개질 소쿠리를 모두 처분하고 다시는 뜨개질을 하지 않았다. 어르신들도 대나무 공예를 중간에 수도 없이 그만두고 싶었을지 모른다. 대도시로 나가면 더 쉽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유혹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장인은 없었을지 모른다. 오직 한 길을 고집하며 우리 것을 지켜온 어르신들이 아닌가. 민속촌에 함께하는 모습에서 지나온 세월이 보인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나는 뜨개질을 손에서 놓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때 열심히 뜨개질을 했기에 안정적인 가정의 밑거름은 되었지만 뜨개질을 지금까지 했으면 뜨개질에는 박사가 되어 장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자신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하나의 예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외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참아야 한다는 것을 어르신들을 보며 느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길이 있다. 그 많은 길 중에 내가 선택한 하나의 길을 믿고 걸어가면서 되돌아보지 않고 옆길로 새지 않고 다른 길은 더 좋을까 욕심내지 않는다면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 나는 왜 그때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지금도 나는 가지 않는 또 다른 길에 욕심을 내고 있으니 저들의 장인 정신이 부럽기만 하다.